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민생과 외교에 문제가 생기면 야당 책임이라면서 겁을 주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오지 않겠다면서 반발하지만 저는 민주당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사정기관이 그렇게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챙겨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야당을 설득하고, 아니 국민을 설득하고 어떻게 쓰겠다고 밝혀야 할 대통령이 시정연설도 안 하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는데 그냥 해준다면 그건 오히려 국민이 가만 있지 않아야 할 일 아닙니까? 민주당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첫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정어리몰 상품은 바로 경상북도 경북 꿀사과입니다. 지금이 핵부사철인데요. 사과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과 금값 파동이 있을 때, 사과 항날에 막 10,000원 할 때, 그때 정어리몰에서 사과를 진행했는데 일부 품질이 좋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선정할 때 정말 제가 막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좀 준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북 의성의 정어리 김일웅 님이 사과 유통을 하세요. 그분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다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정어리몰도 지난번 잘못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기울였답니다. 수많은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엄격하게 선별 과정 거쳤고 제일 맛있는 농가 제품만을 선별해서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마음 놓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합격입니다. 아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었는데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좋고 아주 꿀 적당히 차 있어서 당도도 아주 좋고, 사과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과일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판매가를 보면 4kg에 무료 배송에 29,900원이면 전국 최저가가 맞을 겁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경북 꿀 사과 많이 구매하셔서, 사과는 참 좋은 약 아닙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뒤에 하늘이 좋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네네. 김소연 변호사 혹시 만나봤어요? 만나보진 않고 그냥 그분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 만나봤어요.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네,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방송에서 매불쇼에서 직접 만났어요. 같이 해보셨어요? 제가 질문도 하고. 특이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지금 현 정권, 특히 국민의힘을 흔드는 좌우 펀치가 있다. 나는 그걸 김소연과 장해찬으로 본다. 이 둘이 번갈아가면서 때리는 펀치가 앞으로 점점 커질 거다. 네, 네. 그게 국민의힘이 당내 윤핵관보다도 이게 더 앞으로 아플 거다. 이걸 제가 한 열흘 전에 예견한 바가 있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장해찬과 김소연, 이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이 두 사람들의 원투,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이거 잘 방어하셔야 될 거다. 심상치가 않다. 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명태균 씨 면회 간다는 소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면회 간다 하더라고요, 오늘. 왜 갈까요? 글쎄 뭐 정보를 뭐 전달받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간다는 소식은 알고 있어요, 오늘. 근데 이제 변호인은 사임했잖아요. 근데 왜 맡게 됐을까?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용산에서 보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황우여 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분이 대표도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소속 변호사거든요. 김소연 변호사. 예. 근데 일단 명태균 씨 변호를 맡자마자 막 뻥뻥 내질렀잖아요.
황우여 그 대표 변호사가 놀랬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대, 난리가.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용산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했던 대목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일부가 나온 걸 보면은 누가 보냈다기보다는 완전히 럭비공. 이게 언제 어느 때 그 뭐 핵폭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떤 가능성, 리스크가 매우 큰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용산에서도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초점을 많이 흐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게 언제든 다시 용산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라인업된 것 같지는 않아요. 플라이 커터님, 북에는 중대 발표, 남에는 종대 발표. 사랑해요, 형님. 참 내가 뭐 그거 많이 했지. 내가 최상병 때. 예. 이인숙님, 그 애가 변호사면 파리도 세다. 네,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예. 아이고, 또.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오늘 12월의 첫 월요일인데 대영 무예님, 정어리님들 따스하게 시작된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희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백만 정어리의 외침이 개인사든 국가사든 새로운 희망과 새날을 맞이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달이 넘어가고 새해가 오면 아귀들이 설치는 지옥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시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예. 너무 시적인데요? 예, 아주 힘을 주시는 네,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TV님, 50만 기념 볼펜으로 공부했더니 머리에 쏙쏙. 로스쿨 준비해야겠어요. 한 자로 더 주세요. 한 자리 더 드려야 돼. 하여튼 재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이거 정말로 할까 막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케이.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같은 불효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아리백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 예산안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원안이 677조 4천억인데 여기에서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 이걸 처리하고 또 대통령실, 감사원,
경찰, 검찰, 특활비를 제로, 빵으로 만들었어요. 참 잘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실제로 할 것 같지요? 이대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일단은 특활비, 이게 뭐 또 특정경비 삭감은 이건 제가 뭐 정의당 출신이지만은 진보정당 20년의 수건이었어요. 그 국회 특활비를 없앤 게 노회찬 대표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 민생당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현금 봉투로 오더라고. 어허. 당일날 반납해버렸어요. 이거 안 받는다고. 아까워. 예. 그거 있잖아요. 완전 눈먼 돈입니다. 어떻게 뭐 영수증 필요 없어요? 홍준표 그때 옛날 대표가 그거 집에다 갖다 준 거. 썼다고 한 그거예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덮어. 세비보다 그 돈이 더 짭짤해. 아하. 예, 이랬는데 그리고 노 대표가 이제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국회 특활비가 없어지더라고. 이거는 한 그 정치인이 거의 목숨을 걸고 없앤 거예요.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 얼마나. 근데 이번에 국회 그래서 특활비는 살렸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것도 옛날 같은 교섭단체 그건 다른 특활비가 거고요? 아니고 아. 거의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뭐 이런데 외교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쓰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국회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어떤 정치 개혁의 오랜 수건이자 산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검찰 특히 경찰이나 국정원 특활비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특활비 그러면은 뭐 예컨대 비밀 수사라든가 어떤 그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 활동이 있어서 쓰는 경비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명절 때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봉투로 주는 돈이에요. 명절에 무슨 특수활동? 이걸로 오늘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예. 사람들 부하들 줄 세우는 수단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번에 삭감은 안 됐지만은 의외로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쓰는 거. 이게 특수활동비야. 예. 그러니까 기관장이 있는데 이거 다 국민 세금이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다 룰이 있는데 마치 지 돈인 것처럼 수고해서 등 두드려주고 어디 가서 경력금 주고 이게 특활비인 것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은 급여성으로 나가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직들의 어떤 과도한 특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증빙 서류 없이 집행되는 정보비라든가 또 어떤 복지기금 같은 것도 다 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부가 학생들 상대로 학용품 장사해서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걸 써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합니다. 장병들한테 마트에서 얻은 수익금을 참모총장이 가져가. 그래가지고 봉투로 돌려. 이런 짓거리, 이런 것들. 완전히 그 벼룩이 간을 빼먹는 돈들이에요. 이런 정부 기금에다 특활비까지 해가지고 탁 잘랐다. 오랜만에 이게 입법기관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왜 예산 통과를 법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연방 예산이 유효가 되는 건데 우리도 제도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통과만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의회가 이런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상권 분립의 국가가 된다. 그런 점에서는 진즉 깎았어야 되는 걸 이번에 제대로 칼질했다고 봐야죠. 예. 아니 그리고 특활비를 썼으면 임세현 대변인 네.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민 돈인데 그런데 특활비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막 가리고 또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뭐 잉크 다 지워져 버리고 그걸 어떻게 무슨 염치로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휘발돼서 없어졌잖아요. 네. 그동안요. 근데 저도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특활비는 아니지만 이른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있어요. 이른바 이 공무로 쓸 때. 그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디 식당에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식당이지만 그 사업 형태가 주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승인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카드를 긁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소명을 해서 영수증 갖다 다시 붙이고 다시 제 돈을 결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는 그 공간에서조차 이런 거 뭐 식당이 주점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되는데 아니 검찰이
얼마나 특수활동을 청와대보다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수사라는 게 대부분 다 공개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북한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근데 그게 뭐 가릴 게 많습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이제 국민이 주신 그 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민주당의 표를 준 이유, 야당의 표를 준 이유가 이런 거 견제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너무 일 잘하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국회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 우리 정을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지무의원들 삭감합시다. 그러셨는데 또 오늘부터 연말까지 정어리 TV 특별 구독 독려 기간입니다. 여러분 구독 독려 부탁합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 릴레이를 시작을 해주셨는데 보수형님 TV님 열정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께서 특별 구독에 동참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 까멜라 TV님 릴레이 동참이요. 정어리 가족분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남호님 100만 언제 갈까요? 우리가 보고 들으면 금방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땅끝에서 응원합니다. 아 김남호님 해남 땅끝마을 사시는가 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제 당황하겠죠. 당황하셨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 대변인 이름 뭐야? 정혜전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잘못되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맹랑하네. 아니 책임지겠다고 하십시오. 네. 책임지겠다고. 아니 특갈비 이런 거 가가지고 뭐 앞으로 뭐 저기 문제 생긴다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책임지고 나면은 뭐냐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그 정권에 이렇게 저 빌붙어 가지고 뭔가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편파적으로 선택적 정의라는 어떤 그 기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데 이런 결과에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그렇죠. 난 책임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 오히려 검찰 경찰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그렇게 하면 민생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깁니까? 외교에? 특활비에? 저는 지금 저분이 대변인이요? 대통령 대변인이란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얼굴에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요. 민생, 치안, 뭐 안전 이거 역할 최고 권력 책임자가 누구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민주당이 주겠다는 것은 다음 정권 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졌고요. 두 번째는 저분의 태도입니다. 지금 국민 대변인이라는 거 저도 제가 논평도 많이 해봤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 부대변인으로서 대통령 뭐 이런 등등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논평을 많이 해서 앞에서 기자분들 앞에서 많이 쓰기도 했는데 저거 국민 상대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막 윽박 지르면서 표정 보십시오.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딘가 표정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내뱉는 그냥 정말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씨 부리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표정과 태도랑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임기의 절반은 전 대통령 탓을 하고 임기의 나머지 반은 뭐 차기 대통령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담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저런 논평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는 남한 무슨 노동당 정치국 같은 이런 어떤 그 성명들 많이 발표하시는데 아예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저도 느꼈는데 김정숙님 저 여자도 눈빛이 처음하고 달라. 나나님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반말 쳐듣고 일하면서 자괴감도 안 느끼냐? 이은정님 웃기고 있네. 국민 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대변인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대변 닦아주라고 있는 자리 아니거든요. 예. 국정 운영에 대해 잘 설명하고 어떻게 국민께 설명드리는 거지 저렇게 막
내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 멋있는 말인데 약간 좀 이상했어요. 네. 예. 변함없이님 12월에 좋아요 누르면 좋은 일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근데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김종두 의원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늘 처음처럼님께서 안성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 눈사태로 양계장이 폭삭 무너졌는데 예산 삭감되면 복구 지원이나 폐기 처분 지원이 안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원이 나가려면 특별 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1차적인 조사가 있고 여야가 지금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번에 여야 당대표들뿐만 아니라 다 지금 국가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다만 우리 지자체가 이번에 폭설 대책이 취약하다는 건 다 입증이 됐어요. 지금 경기도만 해도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배상, 그다음 보상이죠.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확산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영역이다. 정말 걱정되는 거는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대응력이 약하다고 지금. 이 사실, 교부금 약한 건 이건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심리를 겨냥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막 그렇게 눈 피해 입은 곳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 지원도 못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긴급한 수요가 있다면 추경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여태까지 추경을 많이 주장해 왔어요. 이걸 한 번도 응해주지 않은 거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부 여당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중물이 되고 긴급한 구호 지원을 하자. 이건 오히려 야당의 입장인데 여당이 이런 부분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해 왔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은주님, 감축에 급급했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 방탄용 예산안, 혈세 낭비 방탄용 예산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셨고요. 변함없이님, 특활비 없어서 일 못하겠냐? 그래, 차라리 일하지 말아라. 아니, 국민들 심정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하는 것 보면 이제 감사원장 탄핵도 곧 하게 될 텐데,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지금 정말 대통령 탄핵을 당장에 못할 상황이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각이라도 스톱을 시켜놔야 일을 좀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말 웃기고 아이러니한 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차라리 그냥 외교하지 말고 순방 밖에 나가서 창피하거나 국격 떨어뜨리지 말고 차라리 관저에서 술이나 먹어라, 이렇게 오죽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세시다. 아니, 이게 국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집회를 매주 나가니까 집회 현장에서 집회 그런 현장에서 말씀을 충전이 진짜 되셨구나. 많이 하세요. 차라리 그냥 술 먹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술값을 좀 인상해 줍니까? 술값은 그건 개인 돈이지. 개인 돈을 먹어야죠. 개인 돈으로. 그거 개인 돈으로 내겠어요? 쟁여놓은 술이 얼만데? 지금까지 들어간 양주고 와인이 얼만데? 군남용 술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들은 특활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특권이 없어요. 꼭 정해진 몇몇 기관들만 특활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라는 게 일부 있어요.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공직자들 일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회비가 불투명하다고 작살내버린 거 이번 정부입니다. 또 과학기술 연구 예산 줄줄 세고 있다고 작살내가지고 또 카르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 카르텔은 왜 그러면 면책이 돼야 되냐요. 법적 카르텔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평준화해 나가는 것은 본인들의 업이다.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골프를 치러 다녀서 그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특활비로 치는 겁니까? 이제 군 골프장은 싸잖아. 예.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게 군 골프장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가 싸다고. 그래서 1인당 3만 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인기 좋은 데 비해서. 아니, 골프장 가는 거야. 뭐 그거 몇 분 되겠습니까, 솔직히. 군 골프장에서 뭐 그냥 거의 거저 치는 건데 그거. 뭐. 그냥 막 정상적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잔디밭 다 훼손하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카트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국가 자산인데 그렇게 훼손하면 돼요? 그것도 사실 피해 주는 거죠. 우리가 뭐 쪼잔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저 쓸 돈 쓰게 하고 쓸데없는 돈 못 쓰게 하고 그러라고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골프에 빠져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 다른 때 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했을 때 그때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으면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를 좀 제대로 지키면서 해야지. 그때 골프를 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누구랑 쳤는가? 추미애 의원이 김장겸 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조선일보 간부 이렇게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는 불출석하고 골프는 반드시 출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이때는 실질적 대통령은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이제 저기 수석들이나 아마 비서관 것까지 내려가면은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총체적인 공직기강 문란이다고 보여져요.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때만이라도 참아야지요. 무슨 골프 칠 시간이 정치에 있어요. 있어야죠. 맞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오다가 내려옵니다. 순방 기간 중에는 오히려 행실을 더 복장 행실 더 단속해야 된다. 술도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런 식의 오다도 내려오는데 거기서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골프까지 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이요. 한 세 가지, 아까 골프였잖아요. 세 가지 프로 망할 것 같아요. 골프, 트럼프, 와이프. 연구 많이 했어. 아니, 갈수록. 아니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오늘 컨디션 좋아요. 컨디션 좋은 김에 성대모사 한번. 네. 제가 사실 집회 때 지난주 토요일에 그 3시 집회 때 올라가서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할 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요새 서영교 의원이 빙의 됐다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때 빙의를 했는데 뭐 하는 김에 골프나 치는 이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나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나쁜 죄. 좋아요. 네. 사실 서영교 좋아요. 서영교 최고위원이 표현이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이 말하는 에너지가 좋아서 그래요. 그 예. 최고위원까지 간 거지. 마이크가 필요 없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2대 총학생 회장 하던 그 모습 그대로거든. 네. 그래서 그렇지 말로 따지자면은 뭐 그다지 별게 없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스가 나오잖아. 그뿐에 그게 포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3% 망한다. 골프, 트럼프, 와이프. 야, 그거 혹시 저작권이 임세현 대변인한테 있습니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괜찮은데요? 네. 3%. 3% 망한다. 예. 그거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한번 밀어봅시다. 네, 밀어주시죠. 골프, 트럼프, 와이프. 예. 덤프도 있어요. 덤프는 뭐지? 증거물 빼돌리는 트럭이에요. 어디다 보니까 컴퓨터하고 서류들 옮기대. 네. 그런 거 창원에다가? 덤프 트럭으로 하더라고. 덤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대통령이 시원치 않으면 모시는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정진석 실장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검사들, 참 문제 많은 검사들,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근데 감사원장은 탄핵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장이, 물론 감사원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원장이 안진걸 소장 함께 발언한 사람이 접니다.
옆에 서 있던 굳이 집회장에서 제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들어왔어요. 자, 네, 계속 존재감을 잘 과시하십니다. 안진걸 소장님 방송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감사원장은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어요. 김종대 의원님. 나는 뭐 힘도 없고 뭐 그런데 왜 나를 그럴 건데. 그렇죠. 그만둬야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정치화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최재형 감사원장 때부터 우리가 이거 좀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재 감사원장 그 전에 또 사무총장 유병호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한 그동안의 감사원의 폐악질 거의 국정의 군기반장 이런 식으로 전략하는 걸 보면서 이게 헌법기관인 감사원으로 정부 견제 기능이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이건 존재해서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과거 정부를 터는 기관으로 이게 둔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탄핵안이 됐는데 이번 건도 역시 민주당이 역풍 여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감사원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매듭을 져줘야 된다. 예. 안 그러면 감사원 공무원들이 못 삽니다. 감사원의 공무원들이 항상 정치적 부담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관저이전 감사 때입니다. 절반은 했는데 절반은 안 했거든. 근데 이런 감사가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린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아마 그 입장도 안 낸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제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성명 비슷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자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야 너네들 정말 그랬구나. 오히려 그냥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라서 해야 되네 하는 거 맞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사드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라고 설명하면서 이러니 감사원장 탄핵 부당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설명 듣고 보니까 해야 되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백을 한 거죠. 오히려 해야 되는 자기 자백을 했고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의 위치를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 되죠. 오히려 이제 슬슬 불었으니까 이제 안 할 이유가 더 없어졌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월성 1호기 그 가동 중단에 대한 부분하고 서해 공무원이 직권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해 공무원 그 북한군 피격은 자발적으로 서해 공무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실족을 해서 표류하다가 북한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애시당초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짠 맞추기로 수사까지 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3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작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러면 3년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막 출범 2년 반 전에 출범하자마자 터진 게 이건데 지금까지 조작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 저 공무원들 심지어 이거 갖고 검찰에까지도 그 수사했는데 그러다가 서욱 국방장관이 별건으로 구속이 됐어. 뭐 내부망에 뭐 북한 첩보를 삭제하라나 뭐 어째라나 이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건데 자 이거 조작됐다고 얘기한 사람들 이제 처벌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이것도 안전성 검사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규모 출국 금지를 시켜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했던 이 폐악질을 보면은 이게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흔들기로 가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없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나 GP 검증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건 정책입니다. 만약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 배치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은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200만 교포들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런 짓거리 하니까 지금 교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에 관해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함부로 덤볐다가 성과를 못 내는 거야, 이거를. 야, 검찰에 넘겨본다 한들 이 정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아, 어떻게 이런 위험한 감사원을 그냥 놔둡니까? 사실 감사원장은 부산이대님이 그런 걸 주셨는데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 업무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치적 독립기관을. 그 발언한 것만 갖고도 사실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탄핵돼야 마땅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걸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진작에 그만두면 됩니다. 감사원 역대 대통령실 대상 어떤 감사보다 더 엄정하게 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골프 트럼프 와이프 라임 쩔었다 천재다 이광님이 그러셨는데 송송미님은 명태 생태 진태로 망한다. 가만히 있어봐. 대단들 하셔요. 이거 네. 아주 대단하죠. 명태 생태 진태로 망한다. 그러네요. 야, 하여튼지 우리 정어리 언님들 대단하세요. 또 보스 형님 TV. 네. 정어리 TV는 점프로 흥한다. 구독자 점프. 오늘 아주 푸라임으로 그냥 예 힘이 팍팍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특활비 이렇게 영원을 했는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포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비 걸기 좋아해, 싸움 좋아해가지고 아무나 코피 내려고 막,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안 하고 싶지. 우리도 우아하게 하고 싶지요. 근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삭감 예산을 이제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국회가. 근데 이거를 싸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설득해야지. 우리가 깎은 게 그거잖아요. 특활비, 뭐 특경비, 뭐 알 수 없는 그거 깎은 게 뭐가 문제예요. 필요하면 증명을 하라고. 예를 근데 이것도 경쟁이 돼요. 안 싸우면 그런 부당한 주장과 부당한 정치 그들이 관철됩니다. 막을 나면 싸움 실수 벌어져요. 그러나 불필요한 싸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그런 악성 이미지. 예.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웃긴 게 지금 저기 포항 가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포항 죽도시정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아까 잠깐 전에 화면에서 예산 삭감 내용 나온 거 네. 보셨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원유 나왔다 했던 거. 그거 505억인데 거의 다 깎았어요. 500억을 깎아버렸으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나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 수준이 떨어지는 게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동해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깎았다니 나라 부강해지는 게 싫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대통령실이. 그래서 대왕 프로젝트 자른 것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 수입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데 이런 거 왜 삭감하는지 의문이다. 근데 웃긴 게요. 저거 사실 지금 그 회사 어디 갔죠? 그 미국에 있는 회사? 예. 조그만 가정집 회사 있잖아요. 뭐. 거기 온데간데 없이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웃긴 게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 반응을 도박하는 거 왜 막냐? 너 부자 되기 싫으냐? 요 반응 아닙니까? 착착 전 그 반응이 딱 적절하다고 봅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대통령실이. 차라리 앞으로 정부의 금융부 설립해서 비트코인이나 투자하겠다고 하세요. 네. 동해 그거보단 나요. 맞아요. 예. 네. 예. 자, 좋은 소식 굿뉴스님 아이디가 참 좋습니다. 버퍼된 만큼 더 많은 정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송송민님 명태 생태 진태로 망한다 그러셨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대통령 프로젝트 이게 요즘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넘어가죠. 신세 갚아야 될 텐데. 아우, 무슨 신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일할 거잖아. 그래서 그 어쩌나 강수장 난 강수장 일하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일은 계속 피곤하고 이런 허송세월 하고 있어. 아니, 일할 거예요. 일 추석 지나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공표용어는 공표용은 이제 500개, 만약에 표본 500개 하면은 부가세 별도해서 250.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오다 받아갖고 강실장한테 얘기하면 강실장이 그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응? 네. 그럼 우리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 그저 김한영 씨는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아주 음험해요. 목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기본적인 사고가 돈이면 다 된다고 예. 믿는 인생관, 세계관, 행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명태균 씨한테도 그거 10억, 20억 줬 입막음명 때문에 간단한 일을 뭐 이렇게 크게 벌렸냐.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은 제일 일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분의 이제 야망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 단순히 어떤 거 돈으로 정치인들하고 네트워킹 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는 정치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이것도 빈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저 2021년부터 여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을 지불한 게 오늘 또 새로운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전해준 3,300만 원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별개죠. 1,420만 원은. 예, 이거는 대선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에 당선이 됐는데 그 후에 지불한 거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대선 프로젝트 할 수가 있다. 아예 여론조사 회사를 따로 만들어 버리는 건 어떨까? 강혜경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음 대선을 한번 대비해 보자. 이런 취지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 돈 좀 투자하고 뭐가 하면은 이거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해명할 어떤 거 반박할 만한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거의 확실히 걸려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일 나쁜 거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바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울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카톡 내용으로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핵심 관계자로 할게요. 참모하니까 핵심 관계자인 김한정 회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에게 다칠까 봐 무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나쁜 게요. 죄가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게 제일 나쁩니다. 저 통화에서 보면은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만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억, 20억 주면 되는 거 명태균한테만 보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시기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9월 초, 9월 9일인가인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오세훈도 안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김영선 공천에 대한 얘기만 나왔을 때 전화해서 혹시나 본인이나 오세훈한테 튈까봐 저렇게 사전 작업했다는 것. 저는 진짜 그걸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최근까지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진짜 반성을 모르는 게요.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당시 김병민 부시장과 본인이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김병민 부시장 검은색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더 웃겨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요만한 게 하나가 보여요. 근데 나는 깨끗하니까 이런 게 딱 튀어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까만 옷과 같아서 나쁜 게 튀어도 안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자, 본인이 이- 뭐가 깨끗해 그래. 제가 이 서울시의 지금 해명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뭐 처음부터 그랬는데 12월 1일 어제 기사만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응답수를 부풀리는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2021년에 명시를 손절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박절하게 끊어낸 대상을 협업의 상대로 고려했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자, 분명히 보면은 이거 하루 이틀이면 깨질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거든요. 난 이 배경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어떤 가설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 코치를 받고 이렇게 반박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안 그러면은 뽀록날 거짓말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들통. 들통? 들통날. 들통날.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뻔히 그 밝혀질 들통날 그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믿게 만든 동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난 당사자가 김한정 씨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일을 실제 9월부터 해왔어요. 뉴스토마토 보도, 최초 보도가 난 직후부터 했다고. 그때부터 오세훈 시장이 잘못된 해명을 하게 만든 거지. 김진태 강원도지사 해명 못 하잖아. 네. 예.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고소장 써놓으셨다면서요 오세훈 시장이. 접수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대신 해드려요? 접수? 저 고발 전문이니까. 왜 접수를 안 해? 써놓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김한정 씨가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도 나왔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김한정 씨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도움을 안 받고 새로 만든 여론조사 힘을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강혜정 씨한테 같이 일하자고까지 권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에 대한 이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예. 네.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겠어요? 순수하게? 가족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권이 분명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죠. 사실 이제 그 기자회견도 무슨 민생 뭔가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온 김에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알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민생 타이틀 달고 기자회견 했다는 것. 근데 그 해명 이후로 오히려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2부에서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볼 텐데 그때 당시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실은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돼서 했던 해명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눈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 해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명할 게 많아요.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해명하다가 자기 덫에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거짓말 많이 해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네. 오세훈 시장도 나름 정치 경험도 있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을 안 했다라면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유달리 명태균 사태에서 제가 마음이 걸리는 대목이 대표적으로 오 시장, 김진태 지사, 김영선 의원 사례인데 아니 저렇게까지 질질 짜고 뭐 무릎 꿇고 뭐 이러면서까지도 저 자리를 하고 싶을까? 우리는 뭐 경선만 해가지고 그래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한 자리 얻으려고 할 땐 한없이 약해지고
권력 앞에 강아지 발라당 들어놓아가지고 왜 배를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꼬리 막 흔들어대는 딱 그 모습이야. 전부 보면. 그거 뭐 예외가 없어. 예외가.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온갖 굴욕, 치욕,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한 자리 가고 싶어 하다가 딱 가기만 하면은 유달리 정적한테 뻔뻔스럽고 거짓말하고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쭉 나타나고 이거는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매를 부르는 해명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정치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자아가 확장되는 거고 명예를 얻는 건데 온갖 그런 명예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가면서 저런 얄팍한 해명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가? 난 이걸 양심에 묻고 싶은 거야, 나는. 예. 이게. 저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저렇게. 근데 이번에 저는 명태균 게이트에 이렇게 그 추이가 상당히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 윤석열, 김건희 개입으로 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막 드러나는 게 명태, 생태, 뭐 진태 막 이러는데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이준석까지도 같이 막 걸려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염을 토하면서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는데 왜 대표가 됐습니까? 새로운 것 이런 것이 보여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완전히 구태 중에 구태를 다 답습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싹이 오세훈, 이준석 그 막 싹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저는 정말 큰 후폭풍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죠. 강혜경 씨 지금 통화 들어봐도 김한정 씨가 이준석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영감도 있지 뭐. 이준석이 오늘 좀 많이 만났냐? 맞아. 근데 이제 이준석이 놈이 지금 이준석이 약간 좀 싸는 말투로 지금 감싸고 있는데 하나 터지면 지도 터질 걸 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아니고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이 될 거고 대선까지 해가지고 당대표까지 다 들어갈 거라. 그렇지. 그 대선 우리가 맞아요. 네, 그쵸. 그저께 만나왔고 그 여론조사 강 실장 해갖고 그거 해주고 그랬잖아. 네네네. 여기저기 다 앵벌 해갖고. 그죠, 맞아요. 앵벌해 해가지고 글로 다 밀어 넣어버리고. 그래. 그러고 새끼 지 혼자 생색내고 다니는데 네, 그 새끼가 지가 다 지도 했다. 어디 동네 너 지가 그 새끼. 그러고 다니더라고. 네, 맞아요. 네. 지역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서울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다 팔고 다니고. 네. 다 엮여 있으니까 김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다 엮여 있어요. 딱 그 첫 단추가. 준석이하고. 네.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그렇지. 그 새끼 그 처음에 나올 때 우리 뭐 여론조사 우리 돈 내가지고 걔 여론조사 해서 띄웠잖아. 얻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돼버렸잖아요. 그래. 그 처음에 우리가 띄웠잖아. 네, 맞아요. 앵벌애가. 지 혼자 얼굴 화장하고 다 다니고 우리는 뒤에서 화장품 조달하다가 멀리 다 봤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아이고. 추악한 뒷거래가 다 드러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두 사람 간에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근데 저 이야기는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강혜경 씨 말에 다 동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때 우리가 돈 냈지. 예.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 아, 맞아요. 제가 앵벌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론 뭐 했잖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다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한정 씨가 다 체크가 되는 거야. 아, 강혜경 씨 이거 저거 해가서 누구 문제 할 수 있는 거, 될 수 있는 거 다 파악하고 있구나. 김한정 씨는 그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에이전트예요. 정보 에이전트라고, 정보 에이전트.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을 댔으니까 그런 걸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검은 덩어리가 있어, 흉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강혜경 씨에 대한 정보 수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확인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과 지금 집권 세력 또는 그 아류들이 집권할 때 불나방 같은 정치를 한 거예요. 이게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게 좋아서 전부 그냥 왱왱거리면서 나방같이 지금 몰려간 거라고. 근데 그 불길이 잘못 번지면은 다 타 죽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그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권력의 불길을 바라보고 모여든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돈을 아는 사람은 그 본질을 알아요. 이 김한정 씨는 반면에 이 돈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돈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봐. 또. 그래서 긍정을 해가지고 정보를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검찰이 김한정 씨 조사하면 의외로 많이 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 저분 폰에도 명태균 씨 수준으로 이런저런 뒷거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기도 한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 했다는 게 좀 너무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당대표, 또 더 나아 대통령까지. 그 과정에서 이러한 조작 행위들과 이런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전 국민께 너무 죄송해야 된다 생각해요. 참담함을 느낄 수가 없으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말. 오늘 삼행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오뚜기 배님께서 오세훈 이름으로 삼행시 만들어주셨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운 좀 떼주세요. 오만 방자하게. 세상에 국민을 속였네. 훈계도 소용없고 감옥 가야겠다. 전부 감옥 가야 됩니다. 천호님은 임세은으로 삼행시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임자 만난 거야 요것들아. 세상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걸리면 죽는다. 은근히 센 임세은. 벌레 같은 인간들 조심하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주 멋진 삼행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오세훈 다 걸려들었는데, 가장 큰 거는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이번에 채무 이행각서라는 실물을 민주당이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거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따져볼 텐데, 지금 딱 10,000명 전이네요. 좋아요. 예. 아까 버퍼링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데, 예. 10,000명 넘겨주세요. 지금 동시 접속은 22,356분입니다. 채무 이행각서 실물로 넘어가죠. 임세훈 대변인, 저 각서를 보면 김건희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김건희한테 받아서 주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선 여론조사,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실제로 저런 무상 여론조사가 제공됐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요. 그리고 사실 김건희 씨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 많잖아요. 재산 많잖아요. 23억 그 주가 조작해서 번 것도 있고 이래저래 재산이 많은 분인데, 그동안 그냥 무상으로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받으려고 사실상 명태균 씨가 갔었어요. 강혜준 씨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돈 받으러 갈게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게 뭐 처리가 안 돼서 김영선 공천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요. 저는 더 나가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거 나올 겁니다. 김건희 육성 터질 날 얼마 안 남았다. 네. 내일 아마 뉴스 하나 뭐 터질 거 있을 겁니다. 내일? 네. 그래요? 네.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아마 이명수 기자 측으로부터. 그래요? 예. 김건희 녹취가 아마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니 뭐 그래도 그렇게 예고를 해주시면. 최근에 우리가. 이명수 기자 뉴스타파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죠. 장현수 기자랑. 김건희 녹취가 나와야 사실 끝장이 나는 거죠. 왜 없겠어요? 예. 아니 그런데 진짜 육성 파일이나 뭐나보다도 김건희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에 공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역학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어떤 그 각서 하나도 이제는 활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띠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앞으로 축적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많이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부가 전화 통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김건희 씨 뭐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 통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제가 들을 정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터질 건 이제 수도 없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그때 봐라. 한번 들어보시죠. 주술 약발이 끝났습니다. 천공의 해리스 전궤도 꽝, 명태균 여론 도술도 꽝, 다 끝났습니다.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주술로 청와대 옮기고 숫자 2천에 과학적으로 집착하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검찰은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주술과 황금과 권력이 합친 주술 카르텔,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오늘이 5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6개월 좀 긴데요. 6개월까지 참아야 됩니까? 임세현 대변인 토요일 집회 이번에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요. 저 이제 시청에서 일단 3시부터 사전 집회가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쭉 이렇게 행진해서 광화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특히나 그 극우단체 집회라고 하는 분들의 새가 엄청나게 쫄아들었어요.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뭐 10명 정도 되셨나? 그러니까 그 기세에 약간 또 눌렸던 것도 같습니다. 예. 아니, 날도 추운데 또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그거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요새 병원도 네. 의료 대란으로 잘 못 가시는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갖다 감기 걸리신 병원 못 가십니다. 아이, 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쓰러지면 안 된다고. 꼭 보고 싶다고. 네. 오늘 2부에서는 박주민 의원 만나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볼 때마다 힘이 나는 분이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지를 하나만. 네, 최근에는 뭐 하나 아니면 2개 예. 달고 다녀요. 지금 대부분- 납입니까? 네, 어떤 세월호? 네. 대부분 달고 다니다 뗐어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되면서 예. 이태원 배지도 뗐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하나씩 뗍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 우리 저거리 TV에서 이치학 명주 배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달고 다녀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치학 명주만 갖고 안 될 안 정도로 돼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말이죠. 많아져가지고. 예. 그리고 또 새롭고 더 강력한 의혹제기들이 생겨가지고요. 예. 오늘 인터뷰 끝나고 또 바로 국회 가셔야지요. 네, 오늘 오늘 본회의. 1시 20분부터 의총이 잡혀 있고요. 예. 2시엔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 특활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 줄인 거
그거 오늘 상정하는데 실제로 정말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요? 뭐 제가 원내 지도부가 아니어서 예. 정확한 예산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래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서 없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증액을 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먼저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 총액에서 룸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채우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요. 그래서 깎는 거 먼저, 채우는 협상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깎는 건 저희들이 이제 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협상을 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좀 넣을 것이냐, 이런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특활비 삭감한 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엄청 잘했다. 이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아주 뜨겁거든요. 네, 특활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작년부터는 그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이 특활비가 얼마나 엉터리로 쓰였는지가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활비를 심사하면서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해야만 특활비를 줄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 소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명이 안 된 부분들을 깎고, 반면에 소명이 됐던 뭐 경호처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용산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번에 특활비 깎고 이러는 거 가지고 만약에 뭐 민생 치안 이런 거 문제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그러던데. 특활비가 뭐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활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 수집 활동이나 정보 분석 활동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돈,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돈, 그게 특활비입니다. 그래서 뭐 특활비를 가지고 민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특활비를 일부 깎았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내던지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특활비를 영원으로 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이 안 되는 부처의 특활비는 0으로 해놓은 거고요. 예. 경호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예. 회복을 시켜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해야, 그건 만약에 소명을 안 하는데도 달라는 대로 그냥 주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회가 규정 위반인 거죠. 임무를 방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해서 아무런 증빙 자료를 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어느 부처에 얼마만큼 지급이 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못 맞추면은 이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게 국회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이번에 경북 쪽에 가서 막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니 원래 그게 국회 역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오면 소명을 할 건 소명하고, 뭔가 민생 예산에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갖고 오면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처리할 거냐, 정부의 태도에 달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특활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소송을 해서 그 내역이 공개가 됐고, 그 내역 공개된 것 중에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나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조만간 좀 진행을 해볼까, 이런 상황이 있죠.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했네요. 일단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일단은 한 번 더 여야가 협의를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면 제일 좋긴 좋겠는데, 아마 우리 당 쪽에서도 채워넣어야 될 민생 예산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민생 걱정을 하는 건 우리 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채워넣을 민생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추경 원내대표 발언이 좀 의아스럽던데, 네. 뭐 사과해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 협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가 협상 안 하면은 민주당 손해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아니, 특활비가 뭐라고, 또 소명해야 하면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소명을 못해서 못 받는 특활비가 뭐라고, 모든 민생 예산과 정부 부처의 사업을 다 내던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거는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고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방기하지 말아야 될 정부와 여당의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무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도 지금 보고를 오늘 할 예정입니까? 오늘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표결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탄핵안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난 다음에 24시간이 경과된 때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전이니까 화요일, 72시간 전이니까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아마 본회의가 추가로 잡혀서 표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원에서 이제 뭐 감사원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을 냈던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웃음이 나왔어요. 막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보는 순간 할 만한 짓을 했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 사실 뭐 감사원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독립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의 어떤 도구화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감사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이 감사 청구해서 어렵게 감사가 진행된 게 있어요. 그게 관저 이전 관련된 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발표도 정해진 기간을 못 맞춰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차례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누락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감사원이 예전 같지 않게 완전히 권력이 종속된 것 아니냐 평가를 받아왔었던 거고, 그걸 주도했던 게 지금 감사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이 감사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탄핵을 하게 돼서 저는 늦었지만 예.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감사원은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감사원장이 주도했다 그러셨는데 주도할 깜냥이 됩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뭔가 감사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립되게 만들고 독립되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을 편을 계속 들어준 거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보면 네. 그전에는 그 누구예요? 사무총장. 유병호. 유병호. 네.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 감사원장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해리게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고 그런 얘기나 했었고. 그런 얘기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예.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장에 갈 만한 어떤 자질도 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권력기관의 장들이 옷을 벗고 바로 정치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감사원장도 옷을 벗고 저쪽 당 국회의원을 지금 예. 했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그 권력기관을 공정하고 제대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에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철학이 담긴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방장관도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높은데. 문제 많은 장관들이 너무 많고요. 예. 사실은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무직이라고 불리는 장관들이 진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등의 원인을 줬다고 강력하게 비판받는 이상민 장관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수시로 필요할 때 적시에 물러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사실 정무직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이상한 정부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윤석열 탄핵을 못하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가면 갈수록 나라가 더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자들을 탄핵하면서 업무라도 좀 막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만하거든요. 책임질 정치인들, 책임질 장관들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내밀한 사정을 살피진 않고 우리 당이 시도하는 탄핵의 횟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사실 하나하나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진짜 뭔가 일을 하는 게 없고 특히 경제 관련돼서는 아예 경제팀이 안 보인다는 평가를 조선일보가 일면에다 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요. 옛날에는 너무 지나치다 또 후폭풍 이런 것도 걱정했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했을 때 이후에 국민들이 맞아 저런 자들은 일단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돼.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잘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이 할 것을 탁탁탁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한 장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좀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오늘 그러면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할 때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렇게 검사들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표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중앙지검장 탄핵은 처음이죠. 중앙지검장 탄핵은 처음일 겁니다. 예. 네. 검사들은 탄핵을 했지만 네네네. 가장 큰 이유는 뭘로 꼽으신 겁니까? 아무래도 누가 봐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거겠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수사 결과와 내용도 문제지만 수사 형식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총장이 이례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라. 근데 그걸 어긴 거 아닙니까? 항명이죠. 사실상 이건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어디냐? 국회예요. 총장이 뭐라 그래도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장의 명령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좀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죠. 예.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은 항명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영전을 시켜주고 박정훈 대령은 군검찰이 최고형으로 구형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뭐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들이 자기 존재의 의의를 많이 훼손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장들이 오히려 부응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주민 의원님 이제 뭐 법사위에서 검사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저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 아니 그 전에 이렇게 쭉 하실 때 계속 있었죠. 검사들이 그래도 옛날엔 기계도 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조사하러 갔을 때 핸드폰까지 뺏기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면 2%인가?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한마디쯤은 올리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찍소리 못하다고 이번에 이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반발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검찰이 기계가 있었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계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가끔 결단할 때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검찰이란 조직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고 검찰 조직을 고민하면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검찰 전체를 바라보면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수수방관이나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검사장과 검사들을 탄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체를 넘어서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는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냥 손을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부 검사들이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검찰 잘못된 방향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한두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그럼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각성을 할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좀 뭔가 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뭔가 좀 쇄신하고 이러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아마 상황이 좀 더
가서 이대로 가면 진짜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검사들은 좀 더 나올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방기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런 느낌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모든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지금 언론까지 그렇게 됐는데 검찰은 역설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폭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부터 높아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연대 모임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의원님도 저는 개헌 쪽에 가 있습니다. 개헌. 개헌 연대 모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사실은 목적과 목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퇴진이니까. 예, 퇴진이니까 임기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맞다 또는 탄핵이 맞다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2개 그리고 특검까지 포함해 3개의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200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된다고 믿고 움직이시는 의원들이 200명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공통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 어떻게든 200석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임기 단축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국민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웠던 게 두 가지거든요. 네. 당장 끌어내려도 시원찮은데 임기 단축이라고 그러면 1년이야, 2년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장해 준다고? 이게 하나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뭔가 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 봐줄 테니까 물러나. 이런 것이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뭐든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걸 위해서 200석을 만드는 게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걸 만드는데 공동 작업을 해야 된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200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뭐 탄핵 되면 탄핵도 오케이 너무 좋죠. 그리고 임기 부장 단축이 개헌이 돼도 오케이. 아니면 2개 섞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해가지고 아예 그렇죠.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너 맞네 나 맞네 싸우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고민해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을 해서 바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헌재로 가야 되고 헌재에서 결론이 낼 때까지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또 헌재에 가면 헌재가 그걸 1년을 잡고 있을지 2년을 잡고 있을지 3년을 잡고 있을지 알 수 없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도 사실 우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걸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퇴진이 이루어지든 간에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단죄. 예. 탄핵도 사실은 징계 절차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탄핵된 이후에도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임기 단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사적으로 다 수사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이 혹시 저놈 아들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그거는 많아서 법률적 오해예요. 예. 임기를 단축해서 그냥 내려오면 민간인이 되고 그때부터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임기 단축 개헌이 된다고 해서 형사 책임 면제된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유시민 작가님이 자신의 책에서 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그걸 저쪽이 수용하려면 형사적으로 면책해 주는 걸 함께 해야 저쪽이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신 적이 있을 뿐이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꼭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야 의정협의체가 아니죠. 야당이 참여 안 했지요?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같은 논의틀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도 저희 당이에요. 저희 당이 먼저 제안했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를 설득해왔던 것도 저희입니다. 예. 오히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왔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협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아직은 그 단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급했나 봐요. 정부 되게 급했나 봐요. 그래서 의료계 중에 일부가 참여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출범을 선언하면서 사진을 찍고 야당을 비판했죠. 근데 예. 그때도 저희는 걱정을 했어요. 이 상태로 지금 출범한다고 선언을 해봤자 제대로 논의가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진정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가 가졌던 우려가 현실이 됐죠. 결국은 다시 한번 파행이 되면서 의료계는 이제 정부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도 더 접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의료계 측의 대표가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막 신입생까지 선발하고 이렇게 해버린 마당에 여당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어요. 의료계도 사실 그 방법을 가지고 왔고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조금만 유연해지면 어찌됐든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안 받아들였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신념에 가까운, 아니면 약간 주술에 가까운 무슨 신앙인지, 결코 마지막 단계에서 다 왔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태도를 안 바꾸고, 여당도 그걸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신념이 없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주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민 피해로 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당도 손을 놓아버린 마당에 그냥 놔두면 이게 계속 길어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민주당 차원이라서도 무슨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에도 계속 야당으로서 또 수권을 할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의료단체들과 계속 만나왔고요. 대화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틀거리를 만들든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풀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걸 목표로 하지 사진 찍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다. 근데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그렇죠. 끝났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다른 분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더 관심 있게 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예. 혹시 해답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 앉기는 지금 당장은 쉽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신뢰가 좀 쌓여야 됩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테이블을 일단 완성해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할 의제들 중에서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과제예요. 네. 의사협회장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비대위 체계고요. 예. 내년 1월에 아마 의협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예. 출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런 때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너무 섣불리 하다 보니까 의료계가 이제는 정부를 완전히 못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멘텀이 생겨도 활용을 못 할 겁니다. 정부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멘텀마다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지요. 네. 아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좀 봤거든요. 네네. 그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의 해명이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명태균 씨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안다고 해도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돈거래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점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오세훈 시장의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것처럼 지금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확한 퍼즐은 좀 더 맞춰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했던 얘기, 중간에 했던 얘기가 다 부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말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써놨다고 했던 고소장 넣고 수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지금 보면은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됐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 선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심까지 받을 단계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한정 씨는 혹시 의원님 아시는 분이 그건 몰라요. 몰라요? 네. 근데 보면은 이미 돈 전달된 것은 증거가 다 본인도 인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추가 녹취로 나온 거는 10억 정도로 명태균의 입을 막아야 된다. 예. 국민의힘을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도대체 뭘 명태균 씨가 했길래 10억이나 주고 입을 막아야 되고 또 명태균 씨가 입을 벌리면 국민의힘이 죽는다는 건 뭔지 그런 걸 소상히 밝혀야죠. 저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좀 하나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막 이런저런 해명하는데 그냥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이 변호사도 했고 정치인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3,300만 원 주면서 여론조사 좀 해줘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해 안 간다고 얘기를 할 텐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녹취록에 보면 김한정 씨가 막 입을 막아야 된다고 아니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국민의힘과 연관관계가 없으면 왜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10억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반박되는 말들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지금 모면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명태균 게이트가 혹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오전에 다른 매체하고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김건희, 윤석열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사실 처음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구속된 뒤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로 옆으로 퍼지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예.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뭐 조은희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김진태 뭐 등장인물만 많아지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야죠, 수사가.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창원지검이 구속시켰다 등등등의 계기로 위로 올라가는 건 밀봉하고 옆으로 늘리면서 관심을 분산시킨 다음에 옆으로 늘린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 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좀 우려하거든요. 이게 시선 돌리기, 시선 분산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막 터져 나오는데 안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건 다뤄주시는데 우리가 핵심은 놓치지 말아요. 예. 명태균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원동력이 이거죠. 어디 있느냐? 예. 그건 뭐 지금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정치인한테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고 마음에 들고 환심을 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다. 완전히 명태균의 개인기라는 거예요. 개인기만으로 막 공천해달라고 돈 주고 뭐 했을까요? 아니겠죠. 개인기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한테 말을 넣으면 누구한테 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게 없었을까요? 근데 자꾸 지금 명태균의 개인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옆으로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만 쫓아가면은 전 진실의 절반도 못 본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화끈한 거 먼저 결정적인 위가 거. 좀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녹취록 관리나 분석을 안 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수사의 종결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이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 창원지검장 찐윤이거든요. 엄청 찐윤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의 간부들이 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에 겸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 총장 대통령 손바닥에서 놀던 사람들이라서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예. 결국은 특검인데 네. 이제 12월 10일? 네, 12월 10일이죠. 예, 그날 지금 표결하시잖아요. 네. 그날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대는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 독대를 요청했다 불발돼서 면담, 굉장히 웃음꼴 당했죠.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왔었어요. 막 진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뭔가 좀 결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한계도 있었고,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면서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오고 우리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해버리고 법원 판결을 생중계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맞춰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가 했더니 당원 게시판이 예. 떴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엔 작아 보였고, 저도 이 뭐 간단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얼마 가겠어 했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최근에는 한 친한계들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래 이번에 넘겨줘.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진 않은데 굉장히 속내가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접근해서 얘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게 판단하는 게 정확해.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야, 12일 날 넘기면 너희들 팽당할 수도 있어. 그거 불안하지 않냐?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이런 데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좀 게 해야죠. 옆에서 해주고 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 해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또 하면 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약간 다른 고민하다가 보면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떴는데 국민의힘이 최상병 국정조사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본인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국정조사 해봤자 새로운 거 나올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 쪽에서도 특검, 최상병 관련된 특검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슈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박정훈 대령의 캐릭터나 그쪽이 진보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찐보수예요. 그렇죠. 진짜 보수거든요. 그분이. 진짜 군인은 그리고 보수라야 되는 거 진짜 아닙니까? 군인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거를 그 특검이나 이걸 계속 뭉개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좀 받으면서 압력을 좀 빼자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그렇게 못 넘어가죠. 저희는 국조도 하고 또 특검도 해야죠. 오히려 국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오면 특검 압력을 또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김 빼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들 잘 준비해서 오히려 이 특검이 왜 필요했는지 또 다른 특검도 왜 필요한지를 좀 잘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12월 10일 날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12월 10일 날 하는 건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국조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무렵에 국조 관련된 계획서 채택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네. 12월 10일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 결과의 상관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조를 받아들이는 거는 약간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이 이슈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하고는 이슈가 구분돼 있어요. 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정리가 되느냐 확대되느냐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을 포함한 사실 본질은 권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친한계는 속으로 엄청 웃었다. 왜냐면 경쟁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자기들은 별로 관심 위로도 없고 자칫해서 올라가면 뭐 손 안 대고 자기네들은 코를 풀 수도 있다. 막 이랬는데 명태균에 다 지금 발목 잡힌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당이 통째로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너는 당원 게시판으로. 그래서 서로 지금 다투는 형국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상병 국조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이슈는 아닌 거예요. 네. 언제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고 감사한데 그러면 지금 친한계, 친윤계 막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싸움.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하고 엮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 뭔가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 색깔을 내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기는 공격하면서 공격은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돼요. 그건 명태균 씨 사건이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격하기도 어렵죠. 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검찰이 한동훈 편에 쓰는 거예요. 검찰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이제는 이 정권을 약간 손절해야 되겠네? 그럼 다음 누구지? 저기 보이네? 요렇게 되면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방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한 게 네. 압수수색하기 바로 며칠 전에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그걸로 받아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있죠. 몇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와 고민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막 엄청나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찐윤이 아니고 벌써 한동훈으로 섰다. 아니요.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내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위로는 안 올라가면서 옆으로는 수사한다. 근데 옆으로 수사할 때 한동훈한테 불리하진 않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정유미 검사는 한동훈하고 안 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안 올라가면서 옆으로 번지되 한동훈한테는 좋게. 그러면 일단 쌍피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제가 예측한 대로 된다면은 뭐 예측하는 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은 크게 곤욕을 치를 것 같은데요. 이 흐름대로 가면. 예. 그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돼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이 와중에 오세훈이 지금 피를 보는 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이 제 추측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예.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만나봤습니다.